이거 건축 전문에 뭐가 있나 뭐. 이 건축 전문을 1987년에 넣었습니다. 87년에 넣었는데 이건 잘 넣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김대중, 김영삼 이 사람들이 진짜 좋은 일을 했어요. 우리 한간 4.19 민주주의 개선하고 이거는 뭐 헌법상에 무한정 투쟁을 부여한 거예요. 헌법이요. 그럼 투쟁을 부여했다가 투쟁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한테 욕도해요. 이것까지 잘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개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부정선거에 대한 타도법, 부정선거에 대한 타도법을 만들어야 돼요. 개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딱 시켜놓으면은, 요번 주는 박근혜 같은, 지금 나와 부정선거 했다가, 바로 타도해요. 경찰관들이 차례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내려앉았던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들이 안 했는 거예요. 내가 했느냐. 내가 볼 때는 지금 정통성이 없고, 골치 아픈 일이라고 안 했는 거예요. 이거 교육식이고 훈련식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타도가 나옵니다. 부모들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학생들 도와라. 는 그런 문구까지 넣어보세요. 가족 식구들이 다 나오는데 부정선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놔야 되네. 이걸 안 했다 이렇게 헌법 전문에는 넣어놓고 개별법을 이걸 안 만들었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없고 민주주의라 내세우는 자들은 자기가 정치를 해먹기 위해서는 선동한 거에 불과하다. 일본은 민주주의 확정됐어요. 아, 선생님 조금 더 줘요. 이게 헌법 정문에 짠 거예요. 내가 또 소장이 됐으니까. 그, 이제 헌법 전문에 나와요. 몇 조예요? 헌법 전문에. 헌법의 제 앞부분에 나와. 그 전문의 앞전자. 전체 아니고 앞전문. 몇 조예요? 헌법의 조가 아니고. 투쟁. 헌법 딱 읽을 때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이 전문인데, 그 전문에 나와요. 헌법 살고 정신을 뭐 개선한다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 야사도 없고, 정당도 강퇴예요. 그러면은,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좀. 야, 그거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니까. 자, 이씨가 돼가지고. 합니다, 지금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을 낸 거 아니에요. 소장을. 또 옮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소장이 이제, 지금 우리 한 대표 중심으로 부정선거 증거를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 한 것은 전체 증거의 일부에 보면 뒤에 소장 뒤에 보시면은 입증 방법 1만 한 거예요. 1만. 뒤에 아시다시피 소장 보시면 그렇게 있죠. 오늘 이 소장을 각각 가져가셔가지고 쭉 읽어 보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기 전에 전제는 뭐냐면 이걸 만든 파일 자체를 지금 각자 메일로 쏴줄게요. 메일로 다 쏴줄 테니까 그걸 보시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소장을 잘 구성을 보세요. 보면은 증거 서류 제일 뒤에 가서 제일 이제 몇 페이지인 거야 지금 우리 증거 부분에 입증 방법에 가서 몇 페이지입니까? 입증 방법이 46페이지인가 그러니까 4페이지. 본문이 소장의 본문이 몇 페이지냐 하면은 30페이지 43페이지까지. 그냥 44페이지인데 33페이지 4페이지 33페이지에서 이제 나오죠. 예. 예? 그게 이제 28페이지. 예? 28페이지. 이제 8페이지 이 본문이 끝나고 그 입증 방법이 나오죠. 본문이 몇 페이지 사례를 아래와 같이 한 다음에서 저기 33페이지에요?
28페이지. 중간법. 이제 32페이지 좀 보십시오. 32페이지. 2페이지인가 31페이지인가 보세요. 33페이지인가. 그래, 갑포증 내용 첨부하면 나오죠. 예? 그리고 오늘 한 거는 입증방법 중에, 예? 1만 한 거예요. 예? 나머지 2, 3은 이제, 그걸 다 하려면 페이지가 만 페이지가 될 수 있고, 뭐, 어떻게, 카피해서 하려면 한이 없어.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공개할 거고, 또 들여오고 하면,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저놈들이 항복 안 하면 계속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 내용 초대 맞는 파일을 메일 보내주면 들어가면, 거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예를 들면, 입증방법 4를 한번 보시라고. 4를 보면 인터넷 주소가 쫙 나오죠. 35페이지인가 한번 보시라고. 인터넷 주소가 되게 많죠? 주소가. 35페이지인가 하고, 양성대본장, 경고 시한 도가로 대통령 부정 선거 자인하다. 이게 인터넷 주소가 쫙 나오잖아요. 이런 거 다 하려면 한이 없다니까? 이 책 만들려고 하면, 이거 소장 만들려고 하면, 이제 다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파일로 보내줄 테니까, 이런 걸 차근차근히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럼 소장 본문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입니까? 2페이지니까 뭐, 청구본인 있죠? 네. 청구본인 보면은, 선거소송, 당선소송, 이 자체가 법적 근거가 공시법 222조, 223조, 225조, 216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김대한님은 223조가 해서 두 가지 20일 다 같이 하고 우리는 222조에서 선거인으로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공직선거법 1조, 선관위법 1조 3조, 헌법 113조 이것이 전부 다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원에서 하는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현재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생각 전자개표기 투표 부정, 개표 부정, 개표 참관인 부정이라는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 좀 했습니다. 지금 법 조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나오나? 이거 맞나? 앞에 그 똑똑 쏘는 거죠. 요거 앞에. 자, 여기서 도표를 보면 여기는 뭡니까? 부칙, 공직선거 부칙 5조지요. 또 278조를 넣었는데 원칙으로 이야기하면 요거는 전자개표기고 요거는 전자투개표기 온라인 투표시장처럼 개표하고 투표하고 개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278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현재 서지 않는 278조를 집어넣은 이유는 여기 사망에 가서 개표를 함에 있어서 하고 나온다고. 다시 말하면 온라인 투표 개표를 동시에 하는 것도 일종의 투표도 되고 개표도 되고 내용 중에 개표를 하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6항까지 내용이 개표 상황을 규칙 5조와 같이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장비로 올 때는 전자개표기만 하고 장비로 올 때는 전자투개표고 동시에 하는 걸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은 두 개 다 전산조제에 의한 개표를 가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278조를 이야기하면 저놈들이 이거는 전자투표기만 투개표기를 동시에 하는 것만 해당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빨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 본질적인 건 뭐냐면 여기 뭐가 되냐면 여기 부칙 5조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거의 개표 삼보를 함에 있어서 그 개표 절차와 방법 또 전문가의 배치 그리고 전산운용 프로그램의 작성, 검정 및 보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278조 6항도 똑같아요. 부칙 5조 2항과 278조 6항과 똑같이 내용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정한다. 이 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공직선거관리 규칙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 규칙이나 공직선거관리 규칙이나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래서 중앙선거관리 규칙을 만드는데 그 명칭이 공직선거관리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그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1994년 3월 16일 날 이 공직선거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정했는데 또 추가 그 후에 문제가 돼서 아까 뭡니까 우리 증거 있죠 증거 22호 가포점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잖아요. 너희들 왜 전자개표기는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왜 전자투표개표기 하는 그 동시에 하는 거는 왜 법도 없는데 왜 너희들 옵션식을 개발했느냐 주의받았잖아요. 그래서 278조가 새로 실질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나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몇 년 차이지만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6년도예요. 지금. 그러면 벌써 20년이 넘었죠. 2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조 2항의 규칙 선거관리 규칙을 안 만들고 있다. 그럼 뭡니까? 누가 직무 해태하고 있어요? 중앙관리선거위원장이 해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야기해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법률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법률과 규칙을. 다시 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보세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헌법 제11조에 명문화되어 있고 헌법 전문에도 명문화되어 있고 또 선관위법 1조와 3조에 되어 있고 공직법 1조에 딱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가 저 공무원 공직자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헌법 7조에 있는 공직자 봉상자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내가 일하고 공무원이야. 그러면 공정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이런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은 어디서 합니까? 국회에서 하죠. 국회.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서 한 법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기네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되죠. 네. 20년 동안 법을 안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직무 태만. 직무유기죠.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응?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법을 보조수단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씁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걸 인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조수단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주수단이 돼.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붙이고 어제 뭐가 됐어요? 개표 사무하면서 개표 절차와 개표 방법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 규칙,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한다에 따라서 제정하지 아니하고 보조수단을 쓴다 하는 것은 개표 절차와 방법에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수단을 쓸 수 없습니다. 아직 그게 없는 명확하게 저는 이걸 정의하고 하는 거예요. 사기라 이 말, 사기. 통화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 하는 짓거리라 이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언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1990 아까 4년도지요. 4년. 요걸 이제 5년도 3년도인가? 3년도 5월 8일 이렇게 요거 다음에 이루어진 거야. 요거보다 5년 한해 94년 5년 한해 늦게 한 늦게야. 5년도 몇 며칠 날 4월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 규칙이.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기계 장치가 아니고 개수기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시겠습니까? 개수기는 아까 통합 제정안 이 93년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라는 명칭으로 출발할 그 전도에 아까 이야기했죠. 92년도에 한 그 나오 있잖아요. 개수기 투표 카드 판독기를 이야기할 그 무렵에 사용하는 그 개수기라는 개념으로 95년도에 이런 장치로 중앙선거관리 규칙을 만들 99조에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자,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명칭이 뭡니까?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입니다. 개표. 요거는 뭡니까? 명칭이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점 개표입니다. 투표가 동시에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278조는. 그래서 전자투표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하나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항이나 6항이 똑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그 내용에 다시 말하면 개표 사무를 함에 있어서 또 다시 반복 드릴게요. 개표 사무를 함에 있어서 개표 절차와 개표 방법, 그다음에 현장에 전산 전문가의 배치, 그 다음에 전산 운용 프로그램의 작성, 검정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하면서 단 한 줄로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에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2014년 1월 17일 날 박성효 새누리당 국회의원 9명이 개정 발의를 합니다. 개정 발의해서 통과시켜요. 이것을 지우고 삭제했습니다. 삭제. 해서 178조 공직선거법 법은 국회에서 하죠. 178조 2항에 이거를 요 항을 집어넣어서 보도수단으로 이용할 수 하되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도수단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보도수단이 말이 없어요. 관리 규칙에는. 요렇게 집어넣어서 요거를 삭제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규칙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요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부정선거 했다 그러니까 저기 떠들고 선거 무효소송하고 19대 9 선거 무효소송하고 하니까 겁이 덜 겁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어진 때가 규칙을 없애고 2014년 1월 17일 날 국회에서 박성효 등 새누리당 9명이 발의해서 이 부정선거를 합법화시키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합법화시키는 짓을 하는 거예요. 원칙으로 만든 것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계약한다. 계약. 그런데 이 규칙이 오르면 근데 그 규칙 오르면 정당하고 옳은 규정이면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은데 이 관리 규칙 99조 기계장기 또는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이 말 자체가 한 규정에 기계장치도 해도 좋고 전산 조직을 해도 좋고 하는 말을 하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중앙선거관리 아직까지도 기계장치 전산조직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태만이죠.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 이용이라는 말은 전혀 없고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보조수단으로만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 규칙에 이제 했는데 그거는 보조수단은 우리가 뭡니까 16대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 선거무효 소송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까 이야기할 때 한나라당이 2003년 2월 8일 날 손을 취했죠. 당선 및 선거무효 소송 손을 취했다 그랬죠. 그러나 시민단체 주시모 주권 찾기 수임의 주시모에서는 주권자 시민모임이
이 앞서서 소를 제기했었어요. 정근무용 소송. 그래서 이 재판은 계속돼서 2004년까지 가나? 2004년 5월 31일 날 선고를 해요. 이 선고한 것이 2003 수 26이에요. 아까 판결문 있죠, 판결문. 우리 저 정부 중에. 그래서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그 한나라당이 치와에서는 불구하고. 예? 허위 판결문. 이게 이제 이 수 26.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이 두 가지 개념 정의조차 안 했는데, 보십시오. 이제 보세요. 우리 장명아 씨 보고, 장명아 씨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성립돼? 여자면 남자면 남자지. 그래, 한 사람을 두고 여자도 남자도 이거 아닌가 모르겠다. 두 개도 양성이 하면 되면 보통 사람하고 틀린 거죠. 우리 보편적으로 다 정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하나의 이 규정에 99조의 하나의 규정에 기회장치도 해서 개표할 수 있고 전산조직으로도 개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그럼 두 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걸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 헌법화를 위해서 자, 그렇게 한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두 개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법이 아니야. 마음대로 된다, 소리야, 마음대로. 두 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칙에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부칙이고요. 자. 법이 아니어서. 자, 이거는 규칙인데, 부칙에는 뭐라 하냐면, 전산 조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관리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관리규칙에 대해서 다시 앞에 뭘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의. 개표, 절차와 방법을, 중요한 개표, 절차와 방법을 규칙으로 만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게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회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설명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으면 개표, 절차, 방법의 규칙을 자세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많은, 네? 그건 많은, 어? 많은 얘기라고요, 그게. 자,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게 나잖아요. 전산 조직이니까 전산 조직은 뭡니까? 전산 제일 핵심 뭡니까? 운용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의 작성, 검정 및 보관에 대해서 뭡니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자세히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 자세히 만들어야 된다 말이다. 구체적인. 자세히 만들어야 하는 임무를 누가 지고 있어요? 대법관 중앙선관리위원장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부정선거 100세도 이야기하고 네.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많이, 그 얘기는 지금, 왜 그러냐면은, 맞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래. 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 하지 아니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국민 앞에 나오십시오. 답변하세요. 했을 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처 그 업무를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적인 대법관으로서의 인간이요, 양심이요, 헌법 103조 이야기한. 지금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그 탑이라. 야, 103조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양심에 있는 대법관이야 대한민국의 대법관이고 존경받는 대법관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278조. 278조. 278조가 뭐, 전산조직 이렇게 뭐, 저기, 예? 25조. 전산조직을 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만 나와있지. 투표장. 구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20년이 넘어가도 개표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칙을 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렇지. 아무것도 나쁜 놈들이라. 아무것도 없고 저기 이 99조를 없애고 1월 17일에 만든 걸로 지금 쓰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는
지네들이 1년 후에 만든 이 관리 규칙 중에 이 단지 말 보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부칙 5조에는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하는 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에 부칙 5조에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 그 다음에 전산 조직 이용할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규칙은 만들지 않고 기계만 만들어요, 일단.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고. 기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만들어 놓고 쓰려니까 저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기 말이죠. 먼저 만들어 놓고 그냥. 저기 지금 이제 기계가 들어온 지가 2002년도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사용했지, 이제 사용했지. 실제 기계가 들어온 지는.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2002년. 아니, 기계가 들어온 지가, 기계가 들어온 지가. 전자개표 2002년인데. 2002년에 들어왔잖아요. 6월달에 지방 만든 거예요. 들어온 거. 자오면 만든 것이. 사용 시작. 만든 것이든지, 저기든지, 들어온 것이든지, 도입을 했든지, 우리 저기서 만들었든지. 관우정보죠, 관우정보. 그러면 그 2002년도부터 사용을 시작했다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사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미리 그거 만들었어요. 다 해줘야 돼. 그것이 다 있어야 맞아요. 그거 없이. 근데 그것 없이 그냥 여기 있었다 이거지. 그대로. 그 진짜로 개파이지. 개파이지. 진짜 개파이. 엉터리지. 그래서 우리는 개파이라고 했는데. 그게 기계하고 이 방법하고 전화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게.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박근혜를 미워하지도 않고 나 미워하는 노무현도 미워하지 않고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떼어지를 지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설사 이게 잘못했다고 지금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이게 지금 재판. 이렇게 한다면 저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나도요. 영국 국민 투표에서 EU에 탈퇴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탈퇴. 탈퇴 결정했죠. 그게 뭡니까? 무슨 개표였어요? 무슨 개표? 수개표. 수개표죠, 수개표. 영국이 왜 수개표 하겠어요? 영국이 미개인 나라에서 수개표 하겠습니까? 독일이 수개표하고 있습니다. 미개인 나라 수개표 하겠습니까? 우리는 상식에 반하는 이런 행동.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이거 내용을 몰랐을 때도, 전혀 내용을 잘 몰랐을 또 때도. 마무리 지을게요. 150조 10법 위반, 개표 부정은 178조, 179조, 181조 부정. 자, 여기서 아까 한 대표는 개표 창간 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 들어가면 181조가 불능 상태에 있다. 전자개표를 돌림으로써 인간의 눈으로서 분당 300매 내지 400매의 금표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개표를 돌리면 창간이 수백 명이 와도 멍하니 보고 있는 창간 불능이라 이 말입니다. 간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부정이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보세요. 전자개표 자체가 불법치 않은지 1년 불법. 그럼 원천적 무효, 정답 무효, 부적부 절차에서 무효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내가 좀 하나 또 물어보겠는데 그 전자개표기 장치가 모든 장비에는 그거는 알아서 다음 제출해 보면 등기로 보내는 이 장비를 국내에서 제작해갖고 이렇게 저기를 바꾸는 겁니까? 예. 오히려 지금은 외국에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돈 벌려고 하고 있어. 자, 또 하나 저기 보세요. 지금 이 체제를 자꾸 답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까목소에 가서 정리한 겁니다. 까목소에서 지금 17페이지 보시면 소장에 제18 대통령선거 개표 사무실 도표 딱 해가지고 다녔어요. 자, 1단계 현장에서 252개에서 불법 전자 개표기 돌리죠. 2단계로 또 컴퓨터 PC용 통계나온 개표 결과를 PC에 입력시키죠. 불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절차 법에 안 만들어져 있다니까. 보고형 PC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시도선관위에서 현장에서 개표한 것을 팩스로 해서 중앙선에 가지만
그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팩트로 받아서 검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도 보관하지 않고 안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또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전산망 서버, 중앙선거관리에서는 전산망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걸 또 프로그램해서 연산해서 정부에 모여있는 것을 합성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몇 표 해요. 임자 서버. 그게 소위 말하면 무엇입니까? 전산용 프로그램이라서 그게 뭐라고 그러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지 이름이? 관악구에 있는 거. 그게 관할부에 하는 건데 그 개표하는 조합 처리하는 것이 개표 절차 방법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는 것을 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온 거 중앙선 수업이 나온 거를 자 5단계 가서 방송사에 바로 전송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1단계 5단계 정체불명 정산조직 컴퓨터 시스템 등을 전 단계에 사용해서 불법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도 이 개표 결과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컴퓨터들도 어떻게 알아요?